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에버랜드가 과잉으로 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용 욕구에 맞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 피고 에버랜드가 정신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에버랜드 측에 만약 주의가 산만한 아이에 대해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냐며 질의했고, 이에 대해 에버랜드는 직원의 판단과 대처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용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는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의만 줄 것이라며 원고 측이 제출한 미국의 놀이공원처럼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피고 측이 주장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론일 뿐이라며 피고 측과 원고 측이 승패 개념이 아니라 개선점을 찾아갈 수 있는 타협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월급이 최고 2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처우 탓에 이직도 잦아서 보육교사의 평균 경력은 4.5년으로 짧았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월급이 최고 20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 등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하루 평균 9시간 28분을 근무하고 월 평균 155만 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88만 원을,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45만 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유아교육을 맡은 유치원 교사의 월급은 훨씬 많았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월 385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는 월 214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 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겁니다. 이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대우 탓에 보육교사의 직무 만족도는 떨어지고 이직도 잦아 보육교사의 평균 경력은 4.5년으로 짧은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사 대상 어린이집에서 4명 중 1명이 넘는 교사가 한 해 동안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노동 강도 등을 생각할 때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 수준을 적절하게 책정해주는 등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장애 포괄적 개념을 담은 국제개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장애 관련 관점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솔립 기자입니다. 2012년 한국은 장애 관련 국제협력과 공동노력을 약속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실행계획인 인천전략에서 주도적 역할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장애인권적 관점이 아직 미흡한 까닭에 기대만큼 그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아태지역장애와 개발을 위한 2015 국제정책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2차 기본계획 기본정신에 장애 관련 주요 이슈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를 지어준다. 그러면 그 학교에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고 장애인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는 특수교육반을 좀 만들어준다라든지 이런 정책을 좀 수립해야 되니까 이번에 2차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가 정말 선진화된 정책이 나오느냐, 정말 이렇게 정말 시혜적인 정책이 있느냐는 사실 그러한 이슈를 담고 있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울러 유명하 사무총장은 정부의 2차 기본 계획에 장애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 감수성을 갖고 국제협력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보치아 국제대회인 2015 보치아 서울 국제 오픈 대회. 내년에 있을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권이 달려있는 대회다 보니 선수들의 우승에 대한 각오 또한 대단한데요. 정두리 기자입니다. 세계 14개국 100여 명의 보치아 선수들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뜨거운 경쟁을 시작합니다. 18일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6일간 올림픽공원 내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2015 보치아 서울 국제 오픈 대회.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보치아 국제대회로 2016 리우 장애인 올림픽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리오 장애인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는 마지막 국제대회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고요. 아메리카 쪽은 브라질,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태국과 우리나라, 그래서 이 4개 국가가 거의 상위 랭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치아는 뇌병변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종목으로 표적구가 될 하얀색 공을 던져 표적구로부터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BC1에서 4로 세부 종목이 나뉘고 팀과 2인조 페어, 개인전 경기가 진행됩니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장애인 올림픽에서 7연패를 달성하는 등의 기록을 앞세워 다수의 메달 획득을 목표한 가운데 특히 BC3 부분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세계 랭킹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개최국 2점을 살려 자존심 지키기는 물론 최고의 경기를 만날 수 있다는 데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국 선수죠. 외국 선수 같은 경우는 잘하는 선수도 물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국 뻔히 한 수가 제일 운동선수들의 꿈의 무대죠. 올림픽, 리오 패럴림픽 티켓을 따는 겁니다. 리오를 가고 싶습니다. 한편 대회 개폐막식과 주요 경기는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만날 수 있으며 복지TV에서 녹화 방송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은 한국의 장애인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훌륭한 고용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10개사 대기업 임원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3개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대표들은 사업장을 운영함으로써 부담금 감면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기업의 장애인 친화적인 고용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공약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에 기저귀와 분유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오는 10월 시범 사업이 시작되는데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기존 공약에서의 기저귀값과 분유값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최저 생계비의 150% 미만으로 16만 4천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100% 미만으로 바뀌면서 5만 1천 가구, 당초보다 3분의 1로 대상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분유값 지원 대상은 에이즈와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 장애인 캠프죠.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주최하는 제35회 오뚜기 여름 캠프가 열렸습니다. 무더위를 잊게 해줄 여름 캠프에 박정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원한 계곡과 바다가 생각나는 여름.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물장구도 칩니다. 또 한쪽에서는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사뿐사뿐 물속을 걸어갑니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뇌변변 장애 청소년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제35회 오뚜기 여름 캠프가 열렸습니다.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이 여행을 가족하고 하는 게 참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서 이 친구들이 움직이고 야외 활동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좀 2박 3일 동안이나마 자연하고 가까이 하고 행복하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캠프 참가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16살이고 이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니까 같이 꿈 얘기도 해보고 그럴 생각이에요. 장애인을 이제 보조하는 활동은 거의 처음 해봐요.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는 내가 할 수는 있을까? 제가 조금 전혀 안 해본 이런 분야라서 내가 봉사는 잘 할 수 있을까? 과연 잘 돌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생각보다 수지가 너무 밝게 대해주고 정말 언니처럼 막 이렇게 살갑게 대해줘서 저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난 1981년 8월 국내 최초 장애인 캠프로 시작해 올해로 어느덧 35회째를 맞이한 오뚜기 여름 캠프. 올해도 캠프 참가자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8월 13일과 14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제14회 한국여성장애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사회참여 노,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저해 요인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대회 참가 신청은 24일까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0일과 21일 충남 천안과 공주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과 민원 상담을 위해 이동 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권익위는 상담 민원 중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합니다. 서울의 직장맘들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 내 불이익을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개관한 서울 직장맘 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5,6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67%는 직장 내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을 둘러싼 불이익 상담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장애인 바우처 택시 120대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는 내년 늘어나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 인원에 따라 대기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장애인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면 비휠체어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를 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BC 복지TV와 한국문화재재단이 문화유산 보급과 확산을 위한 방송 콘텐츠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유산 대중화와 국가 문화 경쟁력의 근간 마련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게 됩니다. 아마추어 탐정 모임인 킬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일. 25년 전 큰아들 벤이 엄마와 어린 여동생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에 의구심을 갖게 되고 유일한 생존자이자 증인인 막내 리비를 찾게 되는데 나를 찾아줘의 원작자인 소설가 길리언 플린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했습니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주연이었던 샤를리스 테론.
그녀의 조력자로 출연하는 니콜라스 홀트의 탄탄한 이야기까지 영화의 기대 요소는 충분합니다. 따뜻한 볕의 마을이라 불렸던 밀양. 송전탑 공사가 감행되자 분위기는 급격히 반전됩니다. 765kV의 고압 전류로부터 자신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밀양 할매 할배들은 가파른 산을 오르는데 밀양 송전탑 싸움의 최전선에서 10년의 투쟁을 이어온 밀양 할매들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밀양 싸움에 관한 최초의 극장 개봉작인데요. 아름다운 고향을 지키려는 밀양 할매들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연극 라이어의 마지막 시리즈인 라이어 3탄이 7월 31일까지 샘터 파랑새 극장 2관에서 공연됩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가 11월 1일까지 서울 디큐브 아트센터 무대에 오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어린이 돕기를 위한 원러브 자선 콘서트가 26일 오후 5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할인 혜택이 있으며 공연장에는 휠체어 전용석과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남의 집 귀한 자식.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인데요. 한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의 유니폼입니다. 한 누리꾼은 저런 사장 밑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극찬을 했을 정도로 카페 사장의 섬세함이 돋보이는데요. 아르바이트생도 남의 집 귀한 자식입니다. 복지TV에서는 2015 보치아 서울 국제 오픈 대회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대회의 뜨거운 감동, 복지TV에서 느껴보시죠.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